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에 앞장서 오고 계시는 아주 자랑스러운 호남인이신데요. 무려 30년 넘게 식품 기술사로 활동하면서 식품 개발, 생산은 물론이고 열악한 식품 기업들의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는 이른바 푸드테크 산업의 리더입니다. 한국식품기술사협회 푸드테크 개발 실장을 맡고 계시는 김인호 부회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운동을 많이 하시는가 보죠? 매일 운동을 합니다. 아침 밥 먹고 나가서 헬스에서 좀 운동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근육이 아주 많으신 것 같은데 배만 들어가도 네. 엄청 편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이제 부회장님이시죠? 한국 네. 식품기술사협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기술사라는 자격증, 네. 국가 공인 자격증이죠? 네, 공인 자격증이고요. 네. 식품공학을 주로 전공한 분들이 네. 예, 기술사로 많이 진출하십니다.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대학 졸업하고 6년 뒤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네. 6년.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생산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네. 그분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보통. 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면서요? 경쟁이라고 해도 점수 기준으로 어느 일정 기준 점수 이상에 돼야 됩니다. 꼭 어렵다기보다도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정말 열심히 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합격률이 16% 정도 된다. 10명 된다 그러면 1명 반, 2명 정도 된다는 개념이고요. 1차도 있고 2차도 있다면서요, 시험이? 그렇습니다. 1차는 필기고 2차는 실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하려면 그 합격률이 한 5, 6%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요즘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그리고 응시 자격 요건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다면서요? 이제 기사를 따고 4년이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기사를 아니고 관련 학과를 나와서 현장 경험이 있다면 6년 뒤에 볼 수가 있습니다. 6년 뒤에? 네, 6년. 네. 현장 기술이 좀 있어야 네. 식품 기술을 잘 딸 수 있다고 생각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라고 말을 들으려면은 네.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대략 전국에 이 기술사, 네. 식품기술사 네.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1,000명 정도? 네, 1,000명 조금 넘습니다. 실제로 이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는 이제 해마다 몇 명 정도 10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10명 미만. 네. 미만입니다. 예. 굉장히 획득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 기술 자격증인데, 그러면 이제 이 식품 기술사 자격증을 획득한다. 예.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요? 결국은 식품 업계에서 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공무원도 있고 네. 교수님도 계시고 네. 또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또 많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조리를 하는 개념하고 네. 식품을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식품 설계라고 생각할 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예. 어떤 배경으로 이 식품 기술사 자격증 획득에 도전하셨는지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네. 학교를 그만둬야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죠. 네. 저희 집안이. 가정 형편이.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네. 야, 내 자취방에 살자. 네. 같이 살면서 우리 학교로 오면은 장학식이 해준다. 그래서 전학을 강진 농고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렵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에 입학을 했는데 가정 네. 형편 때문에 네, 네.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농고로 가셨고 네. 그래서 기술사를 한번 따면 도전하면 어떻겠냐 네. 생각이 든 게 그 당시 이제
저도 또 더 좀 전문적으로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시작한 게 합격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아까 이제 뭐 강진농구를 얘기하신 걸 보니까 고향이 강진이신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고향 하면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그 생활이 참 멋있었어요. 네. 우리 시골 살 때는. 왜냐하면은 명절에는 강강술래도 하고, 네. 그 누나들이라든가 어머니들이 막 그 한복 입고 네.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할 정도로 네. 강강술래를 외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았고요. 강강술래가 우리 회장님 성장할 때만 해도 그 민속놀이가 존재했군요. 그럼요. 네. 대단한 놀이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걸 단체 놀이로서는 아주 멋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회장님 성장할 때 예. 강진은 뭐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많았다면서요. 바지락을 좀 바지락. 좋아했습니다. 근데 네. 그걸 그럴 만한 것도 바닷가가 봉황에 있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가 가서 이렇게 각종 조개를 잡아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먹을 때 네. 바지락 그걸 끓이시면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고향 음식 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부회장님 인생을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첫 번째 이제 키워드를 노력을 네. 선택하셨더라고요. 네. 이 노력 네. 어떤 의미로 키워드로 선택하셨습니까? 노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일을 할 때 포기하지 말자는 그 취지입니다. 포기하지 말자. 예. 네. 그게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면은 계속 직진으로 가는 것밖에 모른다 그럽니다. 네. 그만큼 끝이 날 때까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그걸 확신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이 처치를 좋아하십니까? 네. 네. 처칠이 팔사동이었고 네. 뭐 육군사관학교를 2번이나 떨어질 정도로 네.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세계적인 정치가이자 네. 또 군사 영웅이고 노벨 네. 문학상도 받으셨고. 네.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말라. 네. 그 말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네. 강연을 하면서 네. 그 말 6번인가 하고 내려가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옥스퍼드 졸업식장에서 예. Never give up 맞습니다. 네버 네. 기브업입니다. 예. 하고 또 한참 있다가 Never give up 네, 예, 예. 또 한참 있다가 Never give up 하고 내려와서 네. 사람들이 이게 뭐야 했는데 그냥 우리와 같은 네. 그런 박수를 받았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좋은 말이다. 네. 저도 그게 인생에 비슷하니까요. 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런 이제 윈스턴 처칠을 좋아하신 만큼 우리 부회장님은 불굴의 의지로 또 도전해 오셨는데 농고를 말씀하신 데 나오셔서 미원 본사에 합격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이것도 이제 노력의 결과겠죠? 이게 그때는 네. 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네.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때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네. 뭐 일을 못 하시니까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때는 솔직한 얘기로 집이 없이 다 가까이 뿔뿔이 흐트러질 정도로 네. 상황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네.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미혼을 다행히 들어가게 됐어요. 네. 들어갔는데 그 미혼에는 정말로 좋은 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네.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갑자기 좀 어려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들어갔을 때 공부를 꼭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실은 제가 학교를 못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네. 이 친구 그 김진식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방에서 같이 자면서 우리 학교를 졸업해라. 네. 그래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만큼 어려웠으니까요. 네. 이제 우리 부회장님의 성장 과정이 어려웠던 만큼 오늘의 또 부회장님의 이런 모습이 더 우리가 힘차게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미혼 본사에 가셔도
결국 또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대학 나온 동료 직원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저는 경쟁이라고 하다도요. 그때 당시에 미원은 그 몇 대 기업 안에 들어갈 정도로 네. 큰 회사 있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 좋은 대학을 다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분들한테 일하면서 이제 많은 걸 배웠죠. 네. 많은 걸 배웠고 그래서 이제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안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던 거죠. 고려대학교 네, 대학원인데 식품공학.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문성을 계속 살려 나간 건데 예. 예, 그래서 그런 건가요? 회사에서 또 전액 학비를 대줬다면서요? 뭐 여튼 잘 봐주신 거죠. 네.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네. 합격했으니까 네. 또 위에 분이 네. 상사분이 네. 회사에다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그 대학 나오면은 외국 유학을 많이들 보내줬어요. 저는 국내로 갔지만은 네. 그래 그 사람들이 다 국내 뭐 전문가들로도 활동한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때는 그만큼 회사에 지원을 많이 해줬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건가요? 또 우리 부회장님께서 미원이 이 대히트 상품을 네. 개발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면서요? 건강기능식품에 거의 가까운 건데요. 네. 그 이제 주로 운동할 때 그 스트레스, 네. 운동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네. 운동 스트레스든가 근육 감소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네. 것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규양 치료제로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인 이규양 치료제는 속효성인데 이거는 지효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세포를 부활시켜주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아주 세계에 수출하는 효자 네. 상품으로 만들었다는데. 뭐 연간 1,500통 정도면 상당한 겁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의학이라든가 네. 건강기능식 정도로 쓰는 거는 뭐 대량 소비하는 게 품목이 아니니까요. 네. 주로 어느 나라에 수출했습니까? 세계 각국으로 다 나갑니다. 세계 각국에. 예,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미원 대상에 근무하시다가 중소기업으로 옮기셨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쌀강홍 네. 그런 이제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히트를 쳤습니까? 이제 쌀로 빵을 만들려는 생각은 엄두도 못 냈잖아요. 네. 그 쌀로 빵도 만들고 떡용 쌀가루, 빵용 쌀가루 바로 한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품 산업 예. 일선에서 계속 일을 하셨는데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제가 노컬푸드 공장을 하나 만들어둔 적이 있어요. 농협에. 네. 근데 거기도 이제 대두식품 쌀가루를 쓴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쌀빵을 만드는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파니까 한 달이면 3천만 원. 네. 3억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팔린 거라고 봐야 되고요. 빵으로서는. 네. 이번에 한 400평 규모의 쌀빵 카페를 만든다고 그래요. 네. 뭐 그쪽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지금에는부터는 두 번째 회장님의 키워드 네. 정직을 꼽으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저희 마누라가 정직한 걸 제일 좋아합니다.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네, 예. 사모님 말씀을 잘 듣군요. 잘 듣습니다. 근데 정직한다는 걸 저도 이렇게 가식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가 좀 잘 보이려고 네,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걸 없앴습니다. 저는 네. 살면서.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신뢰관계도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네, 예, 속이질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부회장님의 직업이 식품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식품은 이 국민들의 건강 예. 또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사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좀 정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철학이시겠죠? 네. 이게 식품의 위생은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뭐 요즘에도 가끔 뉴스 보잖아요. 네. 어디 식중독이 걸렸다. 생명하고 관계된 겁니다. 사실은. 나눠 먹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네.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법적으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네. 사실은 허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여러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품 위생은. 네. 식품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를 예. 갖고 계시다고요. 몇 개나 갖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어림잡아 15개 이상은 된 것 같아요. 15개. 예. 근데 대표적인 특허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 아까 그루타민하고 연관된 거를 특허를 그렇군요. 냈을 거예요. 네. 핵산 조미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그 제품도 있고요. 네. 식품 기술사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식품 기술사로서 가장 보람이 된 일은 이것이다라고 꼽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려면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또 해결하는데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이 보고하고 할 때는 또 뭐 약간 쓰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네.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도와드리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영세 기업들을 도울 때 네. 가장 보람을 느낀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신뢰를 꼽으셨더라고요. 예. 왜 이걸 꼽으셨을까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믿음이 있어야 네. 뭐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은 거래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믿음을 가지니까 서로 지원도 잘 되고 네. 뭐 그 또 하나 성공되면 또 연락이 오고 네. 그래서 계속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는 또 어쩌면 기본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네. 살면서.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영세 기업들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상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AT라고 하고 이제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라고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그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심층 영양이라든가 단기 영양이라든가 식품 위생을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상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격려 차원이잖아요. 네. 격려고 실제로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거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게 네.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한국식품기술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푸드테크 개발실장이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푸드테크라는 게 식품이지만은 IC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식품을 더 한참 발전시키는 개념이죠. 이제 더 네. 식품 기술을. 우리 부회장님께서 예. 또 식품에 당이 너무 들어가는 음식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네. 그래서 이 식품 당류 줄이기 운동도 하고 계시다면서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은 그 콜라라든가 당을 들어있는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비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린이를 중심으로 이 비만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린이 비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전에 좀 준비를 하지 않냐. 네. 그래서 당류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거는 식품에 들어있는 기본 당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뺀 추가당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건 50g 미만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단계에서부터 네. 건강할 일을 해주는 거죠. 식습관을 들여주는 겁니다. 핀란드가 그 대표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겠죠. 우리나라 농산물로 다 급식을 지금은 합니다. 그게 푸드프레인 정책이라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 급식 단계부터 좀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안심 먹거리 인증 예. HACCP입니까? 햇삽이죠. 이것을 교육하는 훈련 기관으로 식품 기술사 협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2018년도에 식품 이제 교육기관으로 이제 식품기술사협회가 돼 있었는데요. 네. 이게 또 최근에 이제 축산햇삽도 2023년도에 네. 교육기관은 지정을 받았어요. 의무 적용 대상이라든가 이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영업자 교육, 또 종업원 교육, 이 종사하는 사람 일정 수준 이하로 식품 위생이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네. 식품 안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보니까 고향 강진에서 식품 개발에 또 앞장을 서셨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쌀 귀리 베이커리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네. 가서 이제 귀리 빵을 좀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게 시작 네. 단계죠. 네. 앞으로 많이 도와드려야죠, 뭐. 아, 그렇군요. 예. 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네네.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호남의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남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호남에는 다행스럽게도 농림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를 주로 하는 네. 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데도 있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각종 시설이 잘 들어가 있어요. 지역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제 잘하려고 해서 중소기업에 가서 지원하고 또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예. 농업은 육성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회장님? 식품 기술사로서 우리의 전통 농업 식품 앞으로 수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식량 안보는 어느 나라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대부분 농산물이 수입이 많잖아요. 네, 그 쌀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네, 이게 수출 경쟁력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요즘에 그 라면도 그 잘 만들어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또 김밥도 냉동김밥이 나가가지고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네, 또 두부를 잘 만들어서 샌드위치 개념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잘 만들면은 팔릴 수 있는 제품이 많고요. 네, 지금 그걸 외국에다 만들어서 팔아주기 위한 지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수출해서 돈을 버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수출하고 도전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을 도와드려야죠, 또. 예. 네. 부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나에게 호남은 제가 태어난 생명의 원천입니다. 저희 고향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 호남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통식품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인호 한국식품기술사협회 부회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우리 K푸드가 세계인의 식탁으로 힘차게 영토를 넓혀가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호남인도 앞으로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